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드TV 뉴스앤 매거진의 김지혜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주류 소비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16 서울국제와인 주류박람회가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24개국 400여 부스의 규모로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이유진 기자가 전합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본 행사는 관련 산업을 대표하는 국내 유일의 주류 전문 회사로서 약 5천여 종에 이르는 다양한 주류를 선보임으로써 대한민국 주류 비즈니스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2016 국제와인 주류박람회에서는 현재 주류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주류들로 더욱 풍성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와인, 위스키, 중국술, 일본술, 맥주, 전통주 등 다양한 주종의 익숙한 브랜드뿐만 아니라 각 제조 수입업체의 신제품, 신기술 등 바이어와 소비자의 관심을 주목할 제품들이 참여합니다. 전 세계적인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데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스페인과 이탈리아 와인의 참가 비율이 가장 높으며 올해는 특히 그리스 와인의 참가가 돋보입니다. 이 밖에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캐나다, 포르투갈, 호주, 몰도바 등의 우수한 품질의 다양한 와인과 주류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대만, 벨기에, 중국, 미국 등지에서 다양한 주종의 참가로 최근 변화하는 주류업계의 흐름을 전 시장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관심이 큰 주종에서는 다양한 업체의 참가와 프로모션이 이어져 관련 주종 애호가들의 관심을 잡았습니다. 푸드TV 뉴스앤매거진 이유진입니다. 가맹점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중 직권조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김선아 기자가 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중 가맹점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직권조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가맹본부들이 2014년 가맹사업법에 도입된 규제를 피하려고 탈법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일부 점주들의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올해 9월부터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적용돼 가맹점주들에 대한 보호가 강화됩니다. 계약갱신 과정에서 영업지역을 변경할 때 가맹본부는 반드시 가맹점과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가맹점이 광고, 판촉행사 비용을 일부라도 부담한다면 가맹본부는 비용 집행 내용을 의무적으로 점주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관계자는 올해도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외식업 분야의 기존 표준계약서를 커피, 치킨 등 세부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세분화하겠다며 그렇게 되면 현장에서 표준계약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불공정 계약 체결 가능성이 작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푸드TV 뉴스앤매거진 김선아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 내에 청년들의 외식 관련 창업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에이토랑이 문을 열었습니다. 김경선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에 에이토랑이라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에이토랑은 AT와 레스토랑의 합성어로 작년 12월에 시범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청년 창업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외식 창업 인큐베이팅 에이토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팀원 8명 이상으로 구성된 대학생팀 15개 조에게 3주 동안 직접 음식을 만들어 팔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식당 홍보와 메뉴 선정 경영까지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어 청년들은 창업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에이토랑에서는 6월부터 9월 말까지는 장년층 외식 창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매출액, 마케팅 평가를 통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을 선정해 시상도 할 계획입니다. 푸드TV 뉴스앤매거진 김경선입니다. 스마트폰 앱 공동 보고서에 의하면 90% 달하는 치킨 업종이 배달 앱을 사용하고 있으며 평균 매출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명신 기자가 전합니다. 국내 배달음식점 10곳 중 8곳은 배달음식 주문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달음식 주문 앱을 운영하는 배달의 민족과 배달통, 요기요는 지난달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6 배달음식점 보고서를 공동으로 발표했고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 업소 중 80%가
배달앱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달앱 사용 비중이 높은 업종은 치킨, 피자 양식, 족발 보쌈, 한식, 분식, 중식 순이었습니다. 특히 치킨 업종은 앱 사용률이 89%에 달했습니다. 배달앱 가맹점의 연간 배달 매출은 평균 504만 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고, 같은 기간 배달앱 가맹점이 아닌 업소의 연간 배달 매출이 평균 1,788만 원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현재 사용하는 홍보 수단 중 매출 향상에 가장 도움이 되는 광고 방식으로 배달앱을 1순위로 꼽았고, 업소 자체의 제작 전단지와 인터넷 마케팅, 지역 연합 책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현재 배달앱을 사용 중인 음식점 10곳 중 8곳은 계속해서 배달앱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사용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힌 업소는 4.8%,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3.9%였습니다. 푸드TV 뉴스앤매거진 이명신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식 문화를 알리고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K스타일 허브 한식문화관이 개관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전합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식 문화를 알리기 위해 국내 음식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재단은 11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 K스타일 허브 한식문화관을 개관했습니다. K스타일 허브 한식문화관은 누구나 방문해 한국 관광의 모든 것과 한식의 과거, 현재, 미래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K스타일 허브 한식문화관이 한식 산업과 음식 관광의 랜드마크로서 한식 체험 콘텐츠가 국내외에 확산되는 거점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한식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해 K푸드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오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푸드TV 뉴스앤매거진 김경진입니다. 지금까지 4월 셋째 주 식품산업과 관련한 주간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은 현장을 연결해서 봄의 제철에 맞는 음식에 대한 정보부터 주간 알뜰 장보기 물가 정보까지 자세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진가희 리포터. 안녕하세요. 진가희입니다. 저는 양평에 위치한 친환경 로컬푸드점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제 눈앞에는 곡식들도 보이고 채소들도 보이고 각종 과일들도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채소 중에도 으뜸인 배추를 만나러 왔는데요. 근데 요즘 배추 생산량이 줄어들어 값이 아주 하늘을 찌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얼갈이 배추를 만나보겠습니다. 소개해 주실 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사장님 인상이 너무 좋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요. 제철을 맞이한 얼갈이 배추를 만나러 왔습니다. 얼갈이 배추요. 잘 오셨어요. 얼갈이 배추가 지금 환절기에 요즘 같은 날씨에 비타민C와 칼슘이 풍부해서 감기 예방에도 좋고 건강에 좋은 그런 제철 음식이 되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배추 값이 이렇게 높은데 그럼 얼갈이 배추 대신 먹으면 될까요? 예, 되죠. 배추가 지금 제철이 아니라서 대신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얼갈이 배추가 배추를 대신해서 풍부한 영양소를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영양 가득한 얼갈이 배추 잘 고를 수 있는 요령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우선 양평 친환경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오시고요. 그 다음에 진열되어 있는 얼갈이 배추를 찾습니다. 바로 여기 있네요. 여기. 예. 이렇게 보시다시피 얼갈이 배추가 자기 손에 한 뼘 반 정도 되는 얼갈이 배추를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흰대가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통통한 이런 얼갈이 배추를 고르시면 제일 좋습니다. 색깔도 어떤 색이 좋을까요? 예, 색깔은 이렇게 진하게 확 띄는 시들지 않은 이런 색깔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진짜 가격이 배추와 다르게 저렴하네요. 예, 여기 로컬푸드 매장이니까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럼 이 얼갈이 예. 잘 알았고 네. 잘 골랐고 이제 맛있게 먹는 방법만 남은 것 같은데 예, 먹어야죠 이제. 어떤 방법이 예. 있을까요? 이 얼갈이는 기본적으로 겉절이를 해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물김치를 해 드셔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얼갈이 배추와 궁합이 좋은 식품이 된장인데요. 얼갈이 배추에 조금 부족한 단백질을 콩을 통해서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수한 맛이 좋은 얼갈이 배추 된장국을 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갈이 배추, 두부, 파, 된장,
다진 마늘을 넣고 끓이다가 국간장으로 간을 맞추기만 하면 만들기도 좋고 맛도 좋고 건강도 챙길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네, 정말 똑똑한 친구네요. 네. 그럼 이렇게 맛있게 먹고 남은 얼갈이들은 어떻게 보관하는 게 좋을까요? 네, 보관이 돼야 되죠. 얼갈이는 집에 남은 신문지 있죠. 네. 예, 신문지로 몇 겹을 쌉니다. 그래서 밑둥이 아래로 가게 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하시면 한 보름 정도 갈 수 있습니다. 아, 그런 훌륭한 팁이 있었군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얼갈이를 데쳐서 냉장 보관을 하면은 그것을 해동해서 된장국을 끓여 먹거나 나물로 무쳐 먹을 수도 있습니다. 아, 완전 훌륭한 팁이었습니다. 맛도 좋고 가격도 착하고 영양도 듬뿍인 얼갈이 배추 오늘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네, 저희 푸드TV 뉴스앤매거진에서는 맛있는 밥상을 더욱 알뜰하게 꾸밀 수 있도록 물가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AT센터 연결해서 주간 알뜰 장보기 물가 정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AT센터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AT센터에 나와 있는 조수아입니다. 주간 알뜰 장보기 물가 정보 안내해드립니다. 이번 주 동향입니다. 우선 양배추를 보시면 지난주 한 포기 기준 3,645원이었던 데 비해 이번 주 3,964원으로 8.8% 상승했고 붉은 고추는 100g 기준으로 지난주 1,552원에서 이번 주 1,601원으로 3.2% 상승했습니다. 반면 주키니 호박은 한 개 기준 지난주 1,120원에서 이번 주 1,042원으로 7% 하락했습니다. 토마토는 1kg 기준으로 지난주 5,030원에서 이번 주 4,628원으로 6.9% 하락했습니다. 다음 주 전망입니다. 물을 보시면 노지 재배가 마무리되어 저장량 위주로 출하돼 공급 물량이 줄어 오름세를 보이고 고등어는 비성어기로 인해 어장이 한정된 가운데 월명기를 맞아 조업이 부진하여 오름세입니다. 한우 등심과 고구마는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한우 등심은 사육수가 줄어 공급 물량은 전년도보다 감소하겠으나 높은 가격으로 인해 가정 내 수요가 줄어 보합세입니다. 고구마는 급식 및 요식업소 등의 수요가 꾸준한 가운데 산지에서 출하 물량을 조절하여 보합세를 보입니다. 얼갈이 배추는 생육에 적합한 기온으로 인해 주산지인 중부지방 출하 물량이 증가되어 내림세. 삼겹살은 사육 마리수 증가로 등급 판정 마리수가 늘어 4월 생산량이 전년 동기보다 2.3% 많아 내림세를 보입니다. 다닥이 오이는 화창한 날씨와 일조량 증가로 출하 지역이 남부에서 중부까지 확산되어 공급 물량 증가로 내림세를 보입니다. 지금까지 AT센터에서 조사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농축수산물의 물가 정보 동향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AT 농식품 유통교육원이 쌀 가공품 개발 및 마케팅 교육 과정을 오는 19일에 진행합니다. 이 과정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쌀 가공품을 개발하여 관세와 유예기간 종료 및 FTA가 확대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교육 내용은 쌀 가공품의 전망, 생산과 마케팅 전략으로 식품 관련 업체 및 농업 법인 임직원 등의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수원 AT 농식품 유통교육원에서 하루 동안 진행되며 교육비는 국고에서 지원됩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무슬림 관광객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한식재단이 할랄 레스토랑 인증 가이드북을 발간했습니다. 가이드북에는 할랄 레스토랑 인증 기준과 인증 절차, 레스토랑 운영 전략이 실려 있고 무슬림 식당 친화 등급제도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가이드북 발간이 국내 할랄 식당의 정보 부족을 해소하고 관련 편의시설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북은 한식재단 공식 포털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창의적인 우유 요리왕을 가리는 콘테스트가 열립니다. 우유 요리왕 콘테스트는 우유 소비 촉진을 위해 우유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주최하고 농협중앙회가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예선전은 우유, 유제품 또는 치즈로 만든 요리 레시피를 공모전이며 이 과정에서 선정된 레시피를 UCC로 공모받아 본선이 치러집니다. 1,800만 원이 걸린 이 콘테스트의 최종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상금 50만 원과 농협중앙회장 표창이 수여됩니다. 예선작 접수는 오늘 30일까지 더 콘테스트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국산 식자재 동향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국제 외식산업 식자재 박람회가 오늘 20일부터 4일간 AT센터에서 열립니다. 올해 7회째인 이번 박람회는 총 250여 업체가 참가한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추천을 받은 우수 중소기업 45개사도 참가를 확정했습니다. 이들 45개사는 곡물 발효식품부터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양념류까지 다양한 식자재를 전시하며 박람회 측이 마련한 바이어 설명회를 통해 새로운 판로 개척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푸드TV 뉴스앤 매거진을 마칩니다. 함께하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